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벌써 지난달 19일 1차 변론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까지도 선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헌재의 직무유기다.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다. 특히 어제 그저께 우리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를 SLC, SCL이라고 그러죠. Sensitive and Other Countries 리스트죠. Sensitive Country List SCL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심각한 기술 이전을 우려한다 라는 민감 국가 목록에 올렸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반성할 부분입니다. 특히 대미 외교에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같이 미국 최하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빨리 돌아와서 국정을 보담을 수 있게 해야 된다. 헌데 탄핵 심판 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냐. 제가 보다 못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도 헌재 재판관 이분이 주심을 맡고 있는데 빨리 선고기를 지정을 해라. 이미 판결문 나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꾸물거리냐. 분명히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지금부에서 현재 결과 나오면 수락해야 한다라고 주장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할 거다. 저는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과 불법과 정치 편향성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란죄 부분 삭제한 거 이것은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에 따라서 당시 헌재가 각하를 지켜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자는 헌법재판소법 24조, 32조, 40조, 51조 등 소위 말해서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을 위반한 사례가 10여 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 같은 분은 10차례 이상의 위법 행위를 헌재 스스로 저질렀다. 헌재가 이런 국민적 불신을 가지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기현 부장판사가 3월 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절차적인 명확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선고한 것입니다. 왜냐?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이 불법 체포 구금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과 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재심 파기 우려가 상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의를 강조를 한 건데 헌법재판관 8분도 똑같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똑똑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탄핵심판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이렇게 헌재가 10차례 이상의 위법 사례를 스스로 저질렀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절차적인 흠결과 절차적인 불법은 탄핵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각하가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러한 승복 관련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께서도 가만히 탄핵 각하가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변호인단이나 저나 기본적으로 각하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일이 나경원 대표님은 이재명 대표 심판고 이후에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헌재 스스로 판단할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는 이유는
당연히 3월 26일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선고가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마는 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민주당의 눈치를 오히려 안 보도 될 상황이 오지 않냐. 그래서 각하라는 결정을 쉽게 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6일 이후에 낼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하신 듯해요. 저는 뭐 헌재가 어느 날짜를 30일 이후에 해라, 뭐 전에 해라. 저는 뭐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헌재 스스로 판단하는데 어떤 날짜에 대한 지정보다 중요한 것은 헌재 평의가 이런 절차적인 불공정, 절차적인 불법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헌재가 국민적인 불신이 45% 달하는 이 마당에 최고의 사법부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탄핵 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헌재를 가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바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루는 예를 들어서 허영 경희대 교수님이 어느 모 잡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불신을 받게 되면 아마도 가루가 된다는 것은 폐지가 될 거다. 헌법재판소 없어질 거다. 이런 걸 경고하신 겁니다. 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우리 허영 경희대 명예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오늘은 헌재 앞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 9시에도 가서 전한길 선생 또 조배숙 의원 또 김미애 의원, 성일정 의원 여러 의원들하고 헌재 둘레 걷기 탄핵 각하의 길 걷기 행사를 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7시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까 박준태 의원, 조재현 의원이 1인 릴레이 시 하고 있었고요. 오늘은 김석기 의원, 강대식 의원, 엄태영 의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CL, Sensitive Control List에 올린 것을 한국의 핵무장이다. 뭐 이런 거하고 연관시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 12월 14일 민당 주도의 탄핵 세력의 본질 그리고 정체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느꼈다. 실감을 했다. 왜냐하면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넣었다가 삭제됐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개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라는 게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결국 이게 엄청난 국민적인 여론에 부대껴서 일단 탄핵 소추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만 미국 조야에서 민당 등 탄핵 주도 세력의 본질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한미관계, 한미일 삼각협력 또 동북아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적어도 민당 등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 편향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최첨단 기술이 그런 나라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핵무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핵무장 하려면 도저히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1년 내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핵무장 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일단 미국 조야를 설득해야죠. 그리고 뭐 플루토늄, 우라늄 문제도 또 풀어야죠. 그래서 지금 IAEA의 어떤 우리 사찰, 특별 사찰, 우리가 사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핵 무슨 기술 이전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자꾸 핵무장하고 관련시키는 민주당의 이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뒤집어 씌우는 행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탄핵 주도 세력 때문에 이렇고 또 중국 등 미국의 어떤 패권 경쟁 국가에 대한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게 명확합니다. 민주당하고 중국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